바보는 저 하나만으로 족하고요. 유럽에 가시기 전에 이런 상식들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디입니다. 오늘은 대체 왜 유럽에서는 통장 계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내야만 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네덜란드에서 ING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서 사용했었는데 항상 이 계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용을 납부하곤 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현재 기억은 나지 않는데 매월이었던 것 같아요. 약 10유로를 제가 꼬박꼬박 은행에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가 유학생 신분으로 갔었기 때문에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이 10유로라는 금액이 학생한테는 조금 큰 돈이잖아요. 왜 내 통장에서 나가는 거지? 사실 의아하잖아요. 내가 은행 고객이고 이러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입해서 생각하면 고객한테 받은 돈에 대해서 은행은 이자를 주곤 하잖아요. 그런데 이자를 주지는 못할 망정 고객한테 계좌 유지비를 내라니 저는 정말 황당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걸 그냥 유럽 은행은 다 그런가 보다. 처음에만 이거 뭐지 하다가 그래 넘어가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국민보험 고갈 이야기, 또 그린벨트,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뉴스를 통해서 종종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이 부분이 떠올랐던 거죠. 유럽에 대한 작은 부분이 어쩌면 여행 또는 유학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경제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유럽 경제에 대해서 조그만한 부분이지만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네덜란드와 더불어 기타 몇 개의 유럽 국가들은 통장 계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을 납부합니다. 그 이유는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기준금리가 뭐냐? 국책은행, 즉 한국은행 같은 곳이 매년 그 국가의 성장과 하락을 분석하잖아요. 그 후에 금리를 정합니다. 국채가 마이너스가 되었다면 좀 더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우리가 이자를 받을 수가 없고 사실상 우리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즉 은행 계좌 보관료를 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만기까지 계좌의 돈을 계속 가지고 있는 고객 또는 투자자는 받을 돈이 줄어드는 손해가 되는 거죠. 이자를 받지 않고 매달 내가 계좌 유지비를 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좌를 유지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째, 수수료가 아직은 본인이 부담하기에 적정한 금액 또는 투자 대비 은행이 내 돈을 관리해 주는 게 낫겠다 싶은 이유고요. 두 번째, 금리가 마이너스로 더 추락하면 추후 경제가 더 침체되고 더 심각해져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그런 계산 때문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계좌 유지를 위해서는 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영국 정부가 유럽 국가 내에서 가장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발표했고요. 또 어느 국가가 있냐면 스위스, 덴마크, 그리고 일부 유로존의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네덜란드에 살 때는 이러한 좀 깊은 지식을 공부하지 않은 저의 불찰도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네덜란드에서 계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매달 계좌 유지비를 냈었던 거고요. 당시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된 부분이었어요. 우리나라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런 데에서 내가 계좌를 유지한다고 돈을 냈었던 적이 있었나?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왜 이러지? 유럽은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바보처럼 그냥 넘겼던 거죠. 바보는 저 하나만으로 족하고요. 유럽에 가시기 전에 이런 상식들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합니다. 더 궁금하신 분은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주시면 되고요. 그래 여기까지 하시는 분은 스탑 해주셔도 돼요. 이제부터 한 1분 정도 조금 더 깊게 유럽 경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런 마이너스 기준 금리 도입은 사실상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봐요. 현재 유럽 국가들과 그리고 일본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실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은행이 또는 국가가 어떤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지 다양하게 실험을 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금리의 부작용으로는 은행의 수익성 악화가 가장 클 거예요. 마이너스 이자 부담으로 이자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에서는 은행에 예금을 잘 하지 않겠죠. 하지만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은행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출을 유도하고 소비, 투자의 활성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너무나 이 문과머리는 더 이상 깊게 파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럽의 은행 계좌 유지비 그리고 얄팍하게 유럽 경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봤습니다. 유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간 나실 때 저보다 조금만 더 깊게 공부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유학을 준비하시는 또는 이민을 준비하시는 국가의 일상생활, 브이로그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사실 유학생들이, 이민 가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막 주의 깊게 보진 않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알고 가면 해당 국가에 조금 더 흡수되기 쉬우니까, 그리고 조금 더 내가 그 국가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알짜배기 요소들도 알아보세요, 여러분. 절대 해는 안 되니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파인이다. 좋은 하루 되세요.